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장마는 지속되고 수박은 맛없어진다. 여름이니깐 그럴 수 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태양 아래 잘 익은 단감처럼 단단했던 지구가 당도를 잃고 물러지던 날들이, 아주 먼 데서 형성된 기류가 이곳까지 흘러와 내게 영향을 주던 시간이, 비가 내리고 계속 내리고 자꾸 내리던 시절이, 말하자면 세상이 점점 싱거워지던 날들이 말이다. 네, 제가 방금 읽어드린 문장은 김혜란 작가의 물속 골리앗 첫 번째 장, 첫 번째 문단입니다. 물속 골리앗의 화자는 수몰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노를 젓는데요. 마냥 판타지라고 생각했던 이상 기후들이 요즘은 마냥 멀게 느껴지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올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올 거라고 하죠. 아니, 자고로 여름이란 자결하는 태양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계절 아닙니까? 이런 기상이변, 도대체 어떻게, 어쩌다가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걸까요? 오늘 알솔 청잡에서는 그 이유와 더불어 이번 여름을 대비하기 위한 또 정보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편의 MC 자두고요. 저를 도와줄 똑똑이 패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순이님, 앤유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곧 장마에 반바지 마를 날이 없을 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타칭 비를 몰고 다녀서 옆에 항상 날씨 요정이 필요한 앤유입니다. 와, 다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올 여름에 있을 기후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 잔뜩 겁을 먹고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시작부터 너무 무섭게 갈 필요는 없잖아요? 아, 그럼요. 여름이 얼마나 좋은 계절인데. 아, 그렇죠. 그렇다면 앤유님 말대로 여름 하면 떠오르는 좋은 기억 몇 개 얘기하면서 가볍게 입을 풀어봅시다. 순이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바야흐로 약 10년 전 무서울 것이 없었던 16살 때 친구랑 아무도 없는 놀이터에서 비 다 맞으면서 머리 감고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 기억을 쉽게 잊을 수 없는 이유가 먹구름 가득하게 내리는 비가 아니라 여우비여서. 오, 여우비에서 머리를 감으셨나요? 그럼요. 완전 낭만 그 자체. 해는 쨍쨍하면서 콸콸 내리는 비와 그 까르르한 웃음소리, 그리고 또 그 분위기가 너무 추억이라서 또 쉽게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또 저는 주로 여름 휴가를 부모님 고향인 시골로 많이 갔었는데, 그때 어른들이 다 산으로 벌초하러 가시면 그 내리쬐는 햇볕 속에서 부금으로 매미 우는 소리가 이제 차례를 깔리면서 정잘 그늘에서 멍 때리면서 시원한 수박을 먹은 적이 있는데, 이때의 기분이 진짜 리틀 포레스트의 감성, 마치 김태리가 된 기분이라서 잊을 수가 없어요. 오. 이렇게 보면 진짜 여름은 미화의 계절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땐 진짜 더운데, 당시에는. 아니, 순이님 얘기를 듣는데 뮤직비디오 한 장면이 막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쁘고 싱그러운 그런 추억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샤이니의 초록비라는 노래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알죠. 알아요? 알죠. 저는 딱 그 노래가 생각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순이님 얘기가. 근데 저는 약간 다른 추억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인사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비를 몰고 다니다 보니까 약간 우울한 여름이 저는 많이 기억이 나요. 한 번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이랑 진짜 큰맘 먹고 여름방학 끝물에 우리 같이 일본을 가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비행기까지 다 끊었는데 하루 전날 태풍 예보가 있는 거예요. 어떡하냐? 오 마이 갓. 근데 진짜 걱정은 했지만 설마 비행기가 안 뜨겠나 라는 생각은 했는데 진짜로 진짜 무슨 거짓말처럼 출발 딱 1시간 전에 표 환불해드릴게요 이런 문자가 딱 오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났었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이랑 우리 이렇게 된 김에 서울에서 곱창이나 먹자. 그리고 약속을 잡았는데 그냥 하루 종일 비 한 방울도 안 오고 완전 쨍쨍했어요. 배신을. 그니까요. 이렇게 억울할 수가. 제가 진짜 쨍쨍한 날 좋아하지만 그날은 너무너무 싫었고요. 안 그래도 여름방학 딱 끝물이어서 다음 약속을 정하기도 힘들었고 그 이후에 바로 코로나가 겹쳐서 저는 그때 그 친구들이랑 아직도 여행을 제대로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아니 코로나 시국이랑 딱 어떻게 겹쳐서 지금까지 못 간다니. 그니까요. 너무 억울하겠네요. 저는 반수생 때 기억이 납니다. 약간 이건 우픈 얘기인데요. 저희 집은 애들은 시골에서 커야 한다 이 주의가 엄청 강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항상 산과 강이
함께 있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반수 생활을 하던 곳도 근교 농촌인 본가 주변인 거죠. 거기에서 도시인 학원을 통학한 거예요. 반수생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다니던 학교를 이제 자퇴를 하고 수능 준비를 다시 한다는 게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거든요. 그날은 너무 후회가 심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몰래 텀블러에 맥주를 담아서 홀짝홀짝 마시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러면 안 됩니다. 반수생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3교시 때까지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미 저는 1교시부터 홀짝홀짝 됐으니까 이미 어느 정도 취해 있었죠. 알딸딸한 정신으로 이제 문득 창밖을 확 보는데 아니 비가 너무 예쁘게 오는 거예요. 에어컨 바람이 좀 차고 지겹기도 해서 냅다 그냥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진주강까지 걸어갔어요. 전 진주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시에서 통학을 했다고 하니까 1시간 반 정도를 계속 걸으면서 진주강을 갔거든요. 반수생 학원이니까 핸드폰도 반납했을 시기라서 이제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 하고는 진주 남강까지 걸어가는데 그게 스스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우산도 안 쓰고 그냥 저벅저벅 걷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에 홀딱 젖은 제 몸이랑 이제 겉멋으로 또 헤드폰을 끼고 있었거든요. 목에다 걸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웃겨서 그냥 혼자서 딱 멈춰 서가지고 깔깔 웃었어요. 좀 슬프죠?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았거든요. 헤드폰 안 젖었어요? 헤드폰 젖어서 그 헤드폰 한동안 못 썼어요. 하지만 뭐 거기서 마음을 다잡고 막 반수를 성공하고 말 것이다 이랬는데 진짜 꽤 괜찮은 성적을 수능에서 받아가지고 그래서 좀 마냥 슬프지만은 않은 기억입니다. 이때 기억이 뭐죠? 이때 기억이 뭐죠? 이때 기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네, 멋있네요. 청춘. 이렇게 보니까 순이님 말씀대로 여름은 진짜 미화되는 계절이 맞는 것 같아요. 비도 많이 오고 날도 후덥지근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같이 나눠보니까 웃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진짜 일이 정말 가득가득했네요. 그럼요. 여름은 자고로 미화되는 맛으로 기다리죠. 그런데 녹음일 기준 어제죠. 5월 24일 2호 태풍 4등급 크기의 마와르가 괌을 덮쳐 그 피해가 아주 컸잖아요. 현지에 있던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 묵시록에 나오는 장면 같았다고도 하고 올여름에 특히 비가 많이 올 거라고도 하는데 맞나요, 자두님? 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여름을 위해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예보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요. 기계 자두. 네, 여러분. 기록적인 폭우가 올 거라 예측된 올여름의 예상 기온은 6월은 약 21도에서 22도, 7월은 24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 세계 13개 기상청 및 관계기관 제공 자료에 기반한 것인데요. 이전까지 한반도를 스쳐 지나간 여름철 기온보다 낮은 거 청취자분들께서도 눈치채셨을 겁니다. 올해 7월은 남쪽의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을 예정입니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라고 하는데요. 올 여름 기온이 낮은 이유 이제 아시겠죠? 언니, 저도 기상캐스터였군요. 저 진짜 옆에서 넋놓고 듣고 있었어요. 아, 근데 사실 더운 거 저는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막상 여름이 안 덥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데요? 게다가 제가 알기론 비도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올 7월에 강수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혹시 뭘까요? 그건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와우. 가장 큰 이유는 엘니뇨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들 엘니뇨와 라니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니뇨는 적도 부근인 태평양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오르는 현상이에요. 해수면 온도가 3개월 이동평균으로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황이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바로 엘니뇨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평년보다 1.5도 이상 높으면 슈퍼 엘니뇨로 알고 있는데 맞죠? 맞아요, 저도. 이 정도면은 깊게 박연진 저리 가는데요. 1.5도 이상 높은 건 강한 엘니뇨고 2도 이상 높아야 슈퍼 엘니뇨로 보고 있어요. 그 수치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에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냥 평소 엘니뇨 현상보다 극심한 케이스일 때 슈퍼라고 통칭해서 불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기후센터에서는 엘니뇨를 예측할 때 이 기준에 따라 강한 엘니뇨가 될지 슈퍼 엘니뇨로 확장될지 판단한다고 합니다. 사실 엘니뇨의 명확한 원인은 불분명한데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엘니뇨 발생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뭐예요? 진짜 궁금하다. 원래 태평양은 지속적인 무역풍이 동에서 서로 불어서 태평양 서쪽으로 따뜻한 물이 무역풍을 따라 수송되어 서태평양이 해수도, 대기도 따뜻해서 구름과 비가 많잖아요. 동태평양은 그 반대가 되어야 하고요. 엘니뇨는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까지 따뜻한 물이 이동하지 못하니 서태평양은 상대적으로 하강 기류를 받고 동태평양은 상대적으로 상승 기류를 맞아 따뜻해지는 상태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엔 무역풍이 적당한 세기랑 양으로 불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군요. 그럼 그렇게 된 결과 서태평양은 가뭄이랑 산불이 생기고 동태평양은 구름과 비, 홍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어요. 엘니뇨의 영향이 단순히 동서태평양을 넘어서 전 세계적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적도 지방 기후변화가 전체적인 지구의 열 균형 교란을 하는 셈인 거잖아요. 그래서 태평양 열대 지역과 먼 거리까지도 변화를 촉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엘니뇨가 발생하면 약 0.2도 정도가 상승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균형의 교란이 전반적으로 지구를 고온다습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렇게 고온다습해지고 또 많은 열을 방출시키면 뭔가 지구온난화의 한 원인으로 또 작용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엘니뇨의 영향이 사실 이전에 얼마 전까지는 라니냐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죠. 엘니뇨와 라니냐는 사실 번갈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라니냐가 지난 3년간 계속 지속이 되어 왔었는데요. 라니냐는 앞서 말씀드린 엘니뇨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동태평양에서 평년보다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엘니뇨 반대니까 동쪽이 차가워지는 거겠네요. 맞죠? 네, 맞아요. 지금은 이 라니냐 때문에 동쪽의 바닷물의 온도가 이제 낮아지고 또 서쪽 태평양 지역인 우리나라랑 필리핀의 바다 온도가 되게 높아진 상황이래요. 라니냐 기간 중에 나타나는 서쪽 태평양의 현상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높았던 바닷물의 온도가 아직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녹음일 기준인 5월 이 동남아 지역이 이례적으로 45도, 체감 온도로는 50도를 막 웃돌았다고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5월 기온이 강릉에 35.5도를 찍고 서울도 32도를 찍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초여름답지 않게 진짜 더웠죠. 오늘도 지금 저희 다 더워서 막 맞아요. 너무 더워 이러고 있었는데 땀 닦았어. 이게 지나간 라니냐의 3년간의 영향이 아직까지 조금 미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여파가 되게 길고 크죠. 이 5월 이 시점에서 엘니뇨는 사실 시작을 안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이죠? 올해 초여름의 폭염은 지난 3년간 계속 지속됐던 이 라니냐의 여파고요. 이제 곧 다가올 엘니뇨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얼마 전까지 이제 라니냐로 열돔에 갇혀 있었던 기억이 선명한데 이런 이상 기후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이제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아, 그쵸. 자두님이 지금 잘 짚어주셨는데 기후라는 건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환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생활, 즉 사회적인 영향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농산물 생산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더라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올해 엘니뇨가 인도의 곡물 생산을 좌우하는 6월에서 9월 몬순 강우량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해요. 몬순이 우기를 말하는 건가요? 그쵸. 몬순이라는 건 정의상 지구의 자전과 연령량 차이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따른 기상변화까지를 다 포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인도의 몬순은 말씀 잘 하신 대로 인도 쪽에서 이 바람의 변화에 따라 생긴 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몬순기의 강우량이 이번에 감소한 결과 인도의 쌀과 밀 생산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사실 인도가 땅이 넓고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세계 쌀 생산량 1위, 밀 2위 생산국이기 때문에 경제랑 식량에 진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딜린 마발랑카르라는 인도의 공중보건연구소장의 말에 따르면 엘니뇨가 인도의 몬순을 방해하게 되면 농업에, 그러면 결국 경제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려를 하기도 했대요. 저도 이에 대해 들은 것이 있는데요. 국제통화기금 IMF는 강한 엘니뇨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해요. 기상이변이 농업, 광업, 그리고 수력과 관련한 전력까지 다양한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이 된다는 거죠. 산업 전반을 다 영향을 주면 범위가 진짜 너무 넓은데요? 그쵸, 엄청 많죠.
이렇게만 말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대표적인 사례가 슈거플레이션인데요. 브라질이 라니냐의 영향으로 원당 생산에 대한 부작용을 겪은 적이 있어요. 설탕 원료인 사탕수수 공급이 기후 이상으로 타격을 입게 되어 인플레이션을 부추긴 건데요. 마찬가지로 올 하반기에 인도, 태국 등 다른 사탕수수 생산국으로 이동하게 되어서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걱정이 되는 상황이군요.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회사에서 ESG 쪽 일을 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일인데 그중에 하나가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강수, 기후, 날씨 이런 내용들을 진짜 맨날 보고 세미나 들어도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강수량 증가, 이상기후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웠고 빨리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실제로 2015년 파리 협약이라는 진짜 유명한 협약이 있어요. 맞아요. 알아요? 유명해요? 배웠죠. 나만 모르네. 이게 환경에 관심 좀 있다 하시는 분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얘기인데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오르지 않게 하자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이미 그러면 어느 정도 논의가 된 상태였군요. 그쵸. 근데 문제는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은 1.5도로 했지만 사실 암묵적으로는 2도까지만 막아도 성공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다시 말하면 이런 피해, 뭐 강수, 홍수, 폭염 이런 피해가 다 같이 늘어날 거란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데이터가 강수량 증가 그리고 감소가 지역차를 두고 둘이 같이 발생할 것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구야, 아프면 안 되는데. 아프지 마. 이러한 기후와 날씨 변화로 작년에 엄청난 폭우가 대한민국을 찾아왔었는데요. 작년 여름 내린 엄청난 비로 서울 강남과 충청도, 강원 지역 일대가 홍수로 잠겼었잖아요. 그 홍수로 피해를 보신 분들도 슬픈 일들도 많았었는데요. 엔유님 이야기를 들으니 앞으로도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만 같아서 마음이 벌써부터 걱정되네요. 또 지난 여름 서울 강남의 경우 수조 원을 투입해서 수방 대책을 마련했지만 투입된 금액에 비해서 피해가 방지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은 지금부터 많은 강수량으로 인한 여러 우려가 언급되는 만큼 미리 탄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서 지난 슬픈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쵸,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상황이 이쯤 되면 기후변화, 이상기후 이런 걸 막겠다라는 생각보단 적응을 하자라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슬픈데요. 그쵸, 슬프죠. 근데 실제로도 환경회의를 하게 되면 트랙이 크게 3개예요. 재정, 감축, 적응. 근데 적응이라는 건 지금 말씀을 드려도 약간 헷갈리실 텐데 실제로 명확한 정의가 없어요. 그리고 정의를 하기도 어렵고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최근에 국회에서 하는 세미나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10여 년 가까이 적응만 연구하신 교수님도 그날 진짜 본인 입으로 나도 어디까지가 적응인지 모르겠다. 어떡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모르시면. 그러니까요. 교수님이 모르시면. 아무튼 그런 모호성 사이에서도 뚜렷한 건 제 생각이지만 기후변화에 인간이 적응하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비가 되게 많이 와서 홍수가 자주 일어나는 강이랑 호수가 있는 대표적인 곳이 미국 맨해튼이에요. 여기는 주변에 벽 이런 거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도시예술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고 있고 저는 약간 이런 쪽을 우리나라도 같이 발달을 시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당연히 지역색을 좀 살리는 게 필요해서 중앙정부가 관련해는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지역정부가 같이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이제 발전소 같은 게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데 발전소 문을 닫아도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 그다음에 홍수 피해가 심하다면 이런 수리시설 개발, 예측 프로그램 개발 이런 대응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더 필요하겠죠? 사람들이 좀 더 일상 속에서 그러한 지점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적응 중 하나로 볼 수도 있겠어요. 그쵸. 근데 진짜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오프닝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올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 두려워지고요. 그렇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말고 우리 같은 일개 대학생들도 장마를 대비할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창문에 테이프 붙이기, 예보 잘 보고 최대한 외출을 피하기 같은 것도 있겠지만 보다 실생활에서 장마가 길고 또 굵어질 때 버틸 수 있을 그런 팁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다마다요. 여름철에 장마가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신발이 젖잖아요.
양말까지 다 젖어버리면 다음날 신을 신발이 없어지는 경우가 맞아요. 허다한데 이럴 때 팁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신발이 비에 젖었을 때는 물기를 닦아내고 신문지를 신발에 넣어 물기를 흡수하면 좋은데요. 이후 비닐봉지에 신발을 넣고 구멍을 조금 내서 봉지 안에 드라이기 바람을 쐬어 날려주면 잘 마른다고 해요. 또 옷장에 있는 옷 사이사이, 수건 선반에 수건 사이사이에 실리카겔을 넣어두면 습기 제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클래식이지만 또 옷걸이에 신문지를 걸어 옷가지 사이사이에 걸어두면 또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순이님의 신문지 꿀팁을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데요. 집에 신문지도 많은데 올여름에 신문지는 옷장에 잘 넣어서 써야겠습니다. 아주 유용하죠. 저는 뜨거운 물과 식초, 베이킹소다를 배수구에 부으면 악취랑 벌레의 번식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꿀팁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름에는 해충 피해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내리는 비로 햇볕에 살균이 어렵다면 소독용 에탄올을 골고루 뿌리고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쐬어주는 것. 이렇게만 해도 이불 속의 세균 번식, 집벌레 번식 많이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 아주 유용한 것 좋다, 같아요. 좋다. 저희 집이 또 되게 습해갖고 집벌레가 여름만 되면 이렇게 드글드글 되거든요. NU님 방법을 쓰면 습기에 생기는 이제 세균들 그리고 또 벌레들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습기에 제가 가지고 온 거는요. 습기 가득한 벽이나 천장 같은 걸 마른 걸레로 수시로 닦아주고 이 위에 소독력 에탄올을 뿌리잖아요. 그럼 곰팡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완전 알고 장마철 계셨나요? 꿀팁. 진짜. 그리고 또 제가 카페 알바생이라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쓰레기통 안쪽에 커피 가루를 좀 깔아두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냄새를 조금 줄일 수도 있답니다. 원두가루 구걸하면서 다니. 그걸 안 해도 돼요. 카페 그- 가면 주세요 하면 진짜요? 당당하게 주세요라고 외치세요. 그러면 알바생이 잠시만요 하고 비닐봉지에 담아둘 거예요. 완전 꿀팁이잖아.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까지 너무 어두운 얘기들을 앞에서 했잖아요. 근데 앞서 추억을 공유하면서 여름은 미화의 계절이라고 앞서 순이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어둡게만 여름을 설명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쵸? 맞아요. 여름에 맞아요. 얼마나 낭만 가득인데. 맞아요. 낭만의 여름이죠. 플레이리스트 썸네일만 봐도 낭만 이런 거 있으면 다 여름에 비 맞는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맞죠? 국룰이죠. 아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밸런스 게임 하나만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너무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내볼게요. 여름밤에 한강 간다 vs 안 간다. 저는 무조건 간다. 오. 한강은 사계절 내내 봐도 안 질리는 것 같아요. 또 계절마다 보이는 그 한강의 온도, 습도, 조명이 있기 때문에 계절마다 무조건 한 번씩은 가는데 한강의 여름밤은 또 그렇게 맥주와 잘 어울리는 시기거든요. 돗자리 깔고 다리에 조명을 안주 삼아서 맥주 한 입 꿀꺽 먹으면 낭만 그 자체입니다. 자두님은요? 전 안 가요. 왜요? 저는 집순이고요. 벌레를 너무 싫어해요. 저는 벌레를 보면 실내화를 들어서 실내화든 신발이든 이제 잡아 죽여야 적성이 풀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강에는 그러기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굳이 사서 고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네. 왜요? 지금 그 한강 가면 안 된대요. 왜요? 동양 하루살이들이 너무 많대요. 맞아요. 그거 들었어요. 그 동양 하루살이들이 제가 강변 그 동솔 터미널에 자주 가는데요. 걔네도 이상기후 때문에 거기 많이 했나? 무슨 아무튼 그렇대요. 거기에도 되게 쌓여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한강 가면 그 하루살이만 잡으러 다니는 거. 그러니까요. 인간 파리지옥 돼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전기 충격기 맞아. 전기팔도 들고 다니면서. 맞아요. 한강은 또 봄에 가야 더 좋아요. 왜요? 한강 봄에 뭐 벚꽃 보고 그래야 약간 서늘한 마음이 좋죠. 또 벌레에 물려서 고생하고 싶지 않고요. 인정합니다. 분위기는 집 안에서 또 맥주 마시면서 낼 수 있어요. 낭만 어딨어. 아니 이렇게 벌레가 많다 이러는데 저는 가고 싶거든요 아직. 그렇죠. 그치만 아직 못 가봤어요. 이거는 약간 저의 연애 로망인데 어머나. 그 낭만 말씀하셨잖아요. 여름밤에 남자친구랑 한강 버스킹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듣는 거? 뭔가 피크닉 세트 이런 거 빌려서 돗자리 펴두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우선 있어야겠죠. 아무튼 저는 생기면 가고 싶기는 합니다. 오, 의견이
팽팽 왜 낭만? 언니 그 드라이브에서 즐겨요. 드라이브 하면서 즐길 수 있잖아요. 아,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자두 티야? 네, 전 T예요. 티야? 저 T예요. 그러면 음식 쪽으로 갑시다. 음료랑도 밀접해요. 수박 화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음료는 뭘까요? 아, 저는 고민할 거 없어요. 밀키스입니다. 수박 카체는 원래 밀키스랑 하는 게 오리지널 아닌가요? 저는 사실 제일 베이직하고 오리지널한 레시피가 어떤 요리든 좋아서 밀키스라고 생각해요. 고민할 게 없었어요. NU 먹을 줄 아는 분이신데 당연히 밀키스 아니에요? 우유의 고소함과 사이다의 달달함이 섞인 음료라서 굳이 우유와 사이다를 따로따로 살 필요 없이 한 방에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또 밀키스의 그 고유의 맛이 화채랑 찰떡궁합이라 화채 1콜 밀키스 공식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왜 어떻게 오리지널이에요?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아니 진심 처음 들어봐요. 오리지널 사이다죠. 네? 사이다가 오리지널 아니에요? 밀키스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 경기 사람이죠? 맞아요. 한 번도 거길 벗어나 본 적 없죠? 원래 그 지역 사람들이 마달못이야. 마달못이야. 저희는 무조건 딸기 우유를 넣었거든요. 딸기 우유? 딸기 우유 달콤하고 고소하고 시원해. 그게 아니라면 코코팜과 나랑드 사이다를 섞어서 이렇게 먹고. 아무튼 오리지널은 사이다로 알고 있고요. 저의 최애는 화채 엔나 딸기 우유입니다. 자두 딸기 우유? 딸기 우유. 저도 처음 들어봐요. 딸기 저도요. 우유. 저도 밀키스 처음 들어봐요. 이 사람들아. 진짜 처음 들어봐요. 딸기 우유 뭔가 맛있을 것 같긴 맛있어요. 한데 이번 약간 MT 가서 그렇게 궁금해요. 먹어봐요. 근데 밀키스는 못 이길 것 같아. 아니 밀키스를 먹어보고 싶지 않아 나는. 네? 진짜요? 이해 불가입니다. 아니, 우리 이렇게 여름 얘기 한참 하다 보니까 벌써 훌쩍 여름이 된 것 같고 비냄새 어디서 나는 것 같지 않나요, 벌써? 솔솔솔솔. 안 되는데. 기록적인 폭우가 온다고 했는데. 아무튼 지독한 이 날씨의 변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맞춰야 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저 같은 문과 순이에겐 정말 머리가 아프면서도 동서풍, 동태평양 막 이러면서 머리가 아프면서도 마음도 아프면서도 걱정이 되면서도 또 여러 가지 감정이 오갔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척척박사 순이님과 엔유님 덕분에 저 역시 많은 정보 얻어가는 것 같네요. 비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해라고 하기도 인적 재난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연의 큰 변화는 인간이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엔유님이 말씀해 주셨듯 이를 적응해 나갈 수도 있고 순이님이 말씀해 주셨듯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람이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은 부디 최소한의 피해만 있기를 또 강한 비 속에서도 모두가 안전하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으로 여름 미화 최고봉의 노래죠. 안 좋은 일들보단 애틋한 기억만 남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아이유의 푸르던 들려드릴게요. 야, 너도 쏠쏠한 지식 얻을 수 있어. 잘한다, 자두 잘한다. 감사합니다. 조정석 지금까지 MC 자두 안녕. 순이었습니다. 안녕.